자, 감사원이 사고를 하나 쳤네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경호처 간부 비위 적발. 근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해.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 경호처 간부가 한 걸까 이게?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 사업관리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 등장합니다. 브로커 B를 지정을 해서 실질적 사업관리자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브로커가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 행정안전부 간 3차례 수의과정, 수의계약 과정, 수의계약 나오죠? 실제 총 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 브로커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같은 편이잖아. 그리고 경호처 간부? 그 뒤에 건희 누나가 없을까? 꼬리 자르기인데 방탄창호 설치공사 총 사업금액 20억 4천만 원 가운데 방탄유리 창틀 필름 제작 설치 업체 이윤도 포함해도 실제 비용이 4억 7천만 원이야. 재료비만 따지면 1억대라는 거예요. 근데 20억을 불렀어. 와, 간이 부어서 씨 진짜. 근데 이 브로커는 또 마누라 명의로 회사를 부랴부랴 설립을 해.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15억 7천만 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놈들이다 진짜. 야, 이것들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잔치를 벌였어. 자, 이제 뭐부터 해먹을까? 이 계약과 별개로 A씨, 경호원 직원 A씨, 경호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 멋대로네 아주 그냥. 야,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고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어요. 이에 따라 A씨와 B씨, 시공업체, 사업계약 담당자 C씨 등 3명에 대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 관련해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 2천만 원을 과다 지급했어. 이게 공무원에서 과다 지급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이 제일 피곤한 게 관급공사예요. 근데 행안부가 과다 지급을 해? 이거는 그냥 헤쳐먹으려고. 근데 이게 한두 놈이 헤쳐먹어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다 논아먹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수사하잖아요. 공무원들 줄줄이 감옥 갑니다, 이거. 줄줄이 감옥 가. 왜냐면 혼자 꿀꺽하면 탈락.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은 라인에 여러 명이 나도 좀 먹고 너도 좀 먹고 해야 서로 눈 감아주면서 과다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지 불가능해요. 예,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거 해본 분들은 압니다. 증빙자료 하나하나 다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겁나 깐깐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관련된, 관공서 관련된 일을 하면 일하는 거보다 서류 정리하는 거, 서류 처리하는 거가 진짜 피곤해요. 예.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세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3억 2천을 과다 지급? 야, 진짜 대단하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했어요. 와, 비서실한테도 지적을 했다, 감사원이. 감사원은 비서실의 추후 유사사업 추진 시 공사참여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왜 그래?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부터 집무실 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 비서관의 관리 감독 책임도 지적했어. 이런 건 좀 세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보내라고 비서실에 통보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미 이 바닥 안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양반 자료 보내서 공무원 못하도록, 공직에 못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경호처에는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어쨌든 좀 셉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죠? 이 정도는 빼줘야지. 감사 대상 사업이 56건, 금액은 341억 원. 이게 7차례나 감사 결과 발표를 연장을 했어요. 1년 8개월. 한 3개월이면 끝날 것. 대통령실은 봐라, 특혜는 없었다. 이 지랄 떨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수의계약 업체가 어디냐? 집무실 다누림건설. 우리가 봤죠. 어디 그지 같은 무슨 사무실 하나 있는 다누림건설 기억나시죠? 예. 다누림건설. 관저 인테리어는 누가 있냐? 21g. 설계 및 감리 용역이 어디냐? 히림. 다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누가 선정했을까? 누굴까? 경호처 A씨야? 그 양반이 혼자 다 했을까?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을 21g을 김건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는 의리가 있어. 밀어줘, 화끈해. 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의계약하면 돼. 들어와. 감사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지만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것. 야, 간이 배 밖에 안 나왔으면 예산도 안 나왔어. 계약도 안 했어. 근데 공사부터 들어가. 누가? 다누림건설 21g. 들어와. 공사 시작해. 얼마까지 해줄게. 알아서 할 테니까 해. 국가계약법상 법령을 위반한 문제. 수의계약도 안 되는 건데 예산도 확보를 안 했어. 계약도 체결 안 했어. 근데 불러서 공사가 시작됐어. 누구 힘으로? 김건희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다누림 21g, 히림 다 김건희랑 연관된 회사들이잖아. 어떻게 예산도 없고 계약도 안 했는데 공사부터 시작을 하냐고. 누굴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간 큰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공사는 무조건 입찰입니다. 이게 관급공사 입찰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5천만 원 이상인가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에요. 특수 상황이 있지만 안 합니다. 왜냐? 감사에 걸리거든. 감사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거기 걸리면 어떻게 해? 모가지 날아가요. 비리가 없고 뒷돈을 안 받았어도 절차를 어기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계약도 안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게 한다? 그럴 힘이 있는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 공무원 중에선 없어. 김건희나 가능한 거지. 김건희가 정말 미친 거야. 자,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친 거야? 진짜? 왜 그래, 감사원? 자, 이거 더 했으면 감사원이 더 팔 수 있었죠. 아쉬움이 남지만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임을 감안하면 경천 동지 아닙니까? 경천 동지가 일어난 거예요. 왜? 레임덕이니까요.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세게 때린다? 지금 대통령실 난리 났습니다. 감사원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확실한 레임덕입니다. 이게 전부 다 판 게 아니야. 눈치 보면서 판 거야. 그래도 이만큼 터뜨렸다? 레임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레임덕 징후가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져 나오는데 찔끔찔끔이 아니라 지금 와르르 쏟아집니다. 와, 이런 게 나온다고? 추석 끝나고 나면 김건희 공천 개입 이거
터진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지금 김영선 관련한 텔레그램 녹취록 지금 다 있고, 문제는 이거 말고 몇 건 합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썰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실은 뭘로 빠져나가요? 공천 안 됐잖아. 그냥 한 얘기지 뭘 그걸 개입이야.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 헷갈릴 수 있어. 막 우기면 공천 개입이라고, 부적절했지만 공천 개입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야? 공천 성공한 애들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가 개입해서 공천에 성공한, 그래서 억울하게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김건희의 입김이었네? 이런 사례들까지 같이 터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는 뭐 하고 있죠? 마포대교가 무슨 거기 가가지고, 와, 나 그 사진 보고 기겁을 했어. 이거 진짜 미친년이야.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마포대교에서 경찰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경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미친년이에요 진짜. 무슨 권한으로. 거기다 지금 보세요. 해가 지금 지고 있죠. 이때 시간이 대략 6시에서 7시 시간대가. 근데 꽉 막혀 있어야 될 마포대교가 한산에 이 씨부레 이게 기어나와가지고 도로 통제한 거 아니야. 뭐하는 짓거리야. 경찰만 불쌍하지 얘 뭐 힘이 있어? 이 경찰들이 일선 경찰들인데? 듣고 있는 경찰도 한심하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 나오라 그러니까 나간 거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도로 막고 빨리 하고 가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놓고 얘가 한 말이 뭐냐? 마포대교 난간이 너무 낮아서 자살률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자살률이 10%가 올라갔어요. 마포대교 난간이 높아서 자살률이 올라가니? 아이고, 추석 지나보십시오. 자, 추석 연휴 동안 사고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 의료대란 만들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도 쏟아집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고 나면 공천 개입 관련된 거 터지기 시작할 거고 증거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9월이 흘러가잖아요. 10월 되면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 거기서 이제 쏟아질 겁니다. 이 정권 이제 곧 무너집니다.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추워지면 끝난다 했죠. 올겨울 못 넘긴다. 진짜 올겨울 못 넘겨. 계엄령? 그러니까 계엄령 말고는 할 게 없겠지. 계엄령도 쉽지 않아. 왜냐면 정보가 계속 새나오고 있어요. 전두환은 하나회라는 강력한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충암고 라인 고장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군인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인사가 좀 이상하거든. 승진이 이상한 애들이 자꾸 되거든. 쟤는 아닌데? 거기다가 홍범도 장군 치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군인들의 자존심을 막 갉아먹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 계엄령 하려면 실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정보가 계속 새나와요. 얘네들 계엄을 할 정도로 군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시도는 분명히 할 거고 준비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에 덜미 잡힙니다. 절대 계엄 성공하지 못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는 해야죠. 이 정권 날 추워지면 진짜 그냥 무너집니다. 국민의힘이 올 겨울을 버티지 못해요. 국민의힘이 버티지 못한다는 건 특검법이 뭐라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 두 개만 통과돼도 이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때부턴 우리는 거리에 촛불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말마다 그냥 거리로 나가기만 하면 끝! 탄핵만이 답입니다.